네, 안녕하세요. 인상TV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 보상을 받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지 또는 민간 개발업체에서 사업을 했을 적에 그 사업 지구가 지정이 되면은요, 그 속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토지를 보상하게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걸 갖다 우리는 손실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안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을 하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하죠. 손실보상 안에는 우리가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보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농과 같은 어떤 농업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보상도 있고, 또 다음에 농산물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상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보상지구 안에서 기타 영업행위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영업권에 대한 보상도 다 포함됩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합쳐서 우리는 손실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을 수용돼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관심 갖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뭐 토지 건물과 관련된 것들은 기본이고요. 그런 건 보상받는 기본인데, 영업행위를 하는 데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서 관심들이 많으시고, 또 의견들이 분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보상을 받느냐 못 받는다는 얘기도 들으신다 그러고요. 그러나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보상법률, 쉽게 말해 토지보상법이라고 얘기를 줄여서 하는데, 이 보상법률에 의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 다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도, 영농에 관련 것도, 농산물 어떤 관련된 모든 것, 더 나아가서 이주비까지도 다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 이것을 일괄보상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또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의, 문의하신 분들의 내용을 사례로 들어본다면은, 자, 용인시에서 여기는 이제 공원 녹지화 사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LH 공사는 공원 녹지화 사업에 진행하는 지역 내에 토지 보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보상 절차를 간단히 다시 한번 또 짚어보면은, 주민 공람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요. 사업 인정고시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인정고시가 지정이 되면은 이 이후부터는 개인적인 어떤 행위를 제한을 많이 받지요. 그래서 사업 인정고시 지정일 전후로 해야 될 일과 여러 제약성들이 많고, 그 지정 이후에 모든 것들이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업인정고시가 지정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가 나오고요. 이 실시계획인가 이후에부터는 지작물이라든지 기타 모든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겠지요. 보상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실시계획인가 이후에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서 이 당신네들의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요. 대상자들에게 또 그 대상자들에게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그 토지 보상을 받게 되는 지역들에 있는 주민들이 이 전이나 요때에 주민대책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게 되겠죠. 대책협의회든지 아니면 뭐 추진위원회든지 만들어서 대표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 LH라든지 해당 관청에 대표성을 가지고 협의나 기타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상계획 공고 열람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협의 재결 과정으로 가는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대부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영업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영업권의 권리를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한 것과 가설 건축물과 같은
그곳에서 영업행위를 한 곳에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차이점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이든지 정상건축물이든지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영업행위를 했다면 전부 다 보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시공사라든지 행정관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 권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은 이러한 영업권의 권리는 영농도 마찬가지지만은 2년 정도의 평균치 금액을 매출액의 평균치 금액을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계획 공고 열람이 진행이 되면은 내가 그 지역에서 영업행위라든지 영농행위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과 병행해서 모든 것을 손실보상을 받겠다는 일괄보상 신청을 갖다가 내용증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시공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정관청에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상은 대부분이 다 책정을 해서 나오겠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것에 누락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은 누락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면은 권리를 보상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 신경 쓰고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업권에 대한 보상 것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것이 가설 건축물이든지 뭐 정식 건축물이든지 그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내야겠죠. 그리고 세금을 낸 상태에서 그러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갖고 있고 또 제출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은 보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실보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서 내가 내 권리를 찾고자 한다면은 충분히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단 하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사례들은 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은 우리가 법률에 의하면은 토지나 건축물과 더불어서 영업권과 영업행위와 영농법, 영농행위와 더 이주나 이사와 관련된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토지 보상 중에 손실 보상 중 영업권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